안녕하세요, 윤찬우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산책 중이고 마이크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들린다 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제 지방 빠지는 소리, 쌉 소리 집어치우고, 오늘은 제가 회사를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회사를 퇴사한 이유는 번아웃이었습니다. 번아웃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와 제가 일을 꾸며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목적의 차이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고, 저는 이것을 저만의 해결 방법으로 풀어가 보고자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창업을 해보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윤찬우입니다. 오늘은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현황, 문제, 해결 순으로 회사 입장과 제 개인적인 입장을 나누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 회사의 규모는 점점 성장 중이었고 작년 6월 달에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확장 이전을 하면서 인력 증가가 3명에서 20명 이상까지 증가가 되었던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이름만 솔직히 마케팅 팀장이지 실제로 했었던 업무들은 생산, 국내외 영업, 마케팅 이렇게였습니다. 실제 마케팅 팀장이라는 것도 채 6개월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팀장을 세운 이유가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성장하고 있고 인력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다닌 순으로 솔직히 팀장을 세웠었고, 마케팅 팀이라는 것도 사실 작년 11월 달에 생겼습니다. 채 6개월이 되지 않은 아주 신생아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팀장을 맡게 되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높은 퇴사율이었습니다. 제가 2년 5개월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 제외하고 20명 이상이 퇴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사람당 채 한 달 반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나간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항상 하고 어느 정도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때 항상 사람들이 나가고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제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불명확한 성과, 제가 제 자신에게 2년 5개월 동안 다니면서 너가 만들어낸 성과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고, 이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문제는 포지션에 대한 혼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높은 퇴사율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퇴사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직원들의 퇴사 절차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직원들이 퇴사를 하기 전에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 다닌 직원들을 통해서 퇴사 입장을 밝혔고, 가장 오래 다닌 직원이라고 하면은 가장 초창기 멤버라고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총 3명, 저 그리고 전략기획팀 1명, 디자인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명 이상 되는 퇴사자들의 이야기를 항상 들어보면은 결론은 대표의 감정적인 비율이 높은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 대표의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행동, 소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버티지 못하겠다 하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거에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회사에서 멍 때리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표가 인지하고 저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생각 정리할 시간을.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감사하게 받고 생각 정리를 하러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온 생각 정리 표가 있는데 이 화면에 하나 띄우겠습니다. 제목은 자아성찰.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내가 정말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뭔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제가 겪고 있는 문제 요소들을 적었고, 그 문제의 원인의 출처와 내용,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를 제가 임의적으로 적었고, 이 비고란에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꼭 참고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것은 세부 내용입니다. 결론의 세부 내용. 이 같은 경우는 위와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이것들은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필터링 없이 하나하나씩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나온 것들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결론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일주일이라는 휴가를 잘 보내고 회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대표와 소장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면담 신청을 하고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었던 문제점들은 이렇고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높은 퇴사율과 제 개인적인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불명확한 성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불확실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회사의 목적은 불확실한 목표를 가져다 주고, 불확실한 목표는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의 입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는 직원들은 항상 수동적인 업무를 한다, 하라는 일만 한다는 말이고 주변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또 도출되는 문제들이 협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다 보니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효율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이것은 회사 성장 지연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성장 지연이 되다 보니 당연히 대표라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대표는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했을까? 보면은 그 이유는 회사 성장 지연에 있고, 회사 성장 지연의 이유는 효율적이지 못한 성과,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 그 이유는 협력이 되지 않는다. 협력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각 직원들이 주변 일들을 보지 못하고 하라는 일만 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 왜 수동적인 업무를 할까?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자신이 없고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다. 그 이유는 업무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업무 파악이 왜 어렵냐? 업무 파악은 업무의 목표가 불확실하고, 업무의 목표가 불확실한 이유는 회사의 불확실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목적이 계속 바뀌는 일들을 하다 보니 뭔가 계속 새로운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갖기보다는 항상 새로운 일을 하면서 뭔가 배우는 입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부족했다. 그 말은 내가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자 대표와 소장에게 이런 해결 방안들을 공유를 하였고, 이 해결 방안들은 이와 같습니다. 세 번째, 해결. 회사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 회사 미션, 방향성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명확한 목적을 설정을 하자,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을 하자였고, 그래서 나온 게 환경적 가치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제품 제공이었습니다.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뉘앙스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점이었던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찾자. 그것도 내가 이 회사가 설정한 미션에 부합한 하고 싶은 일을 찾자. 이 미션, 환경적 가치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제품 제공에서 부가가치 제품 제공 파트, 소비자와 소통을 하는 그 단계를 저희는 맡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 마케팅이었습니다. 이 온라인 마케팅을 회사 미션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팀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케팅 팀의 직무 분석을 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팀이 존재하는 이유,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케팅 팀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 그리고 이 성과 목표를 잘 달성했는가에 대한 성공 요인들을 정리를 했고, 이 성공 요인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 지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행동들을 지표를 활용해서 잘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PI, KPI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KPI들은 내가 당장 지표로 설정 가능한 지표들로, 한마디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로만 구성을 했고, 이 KPI들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이렇게 직무 분석 표를 하나 만들어서 마케팅 전략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가지고 회사와 저는 합의 후에 실행만 하면 되었었습니다. 다만 이 실행을 하면서 저는 퇴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실되지 않았던 마케팅 팀 목적의 합의였습니다. 저와 회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른 목표, 그리고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의 차이는 이와 같았습니다. 저희 우선순위는 소비자를 모으자였습니다. 저와 회사가 서면적으로 그리고 구두적으로 합의되었던 부분은 고정 매출을 만들자, 2021년
내년도 고정 매출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고정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고정 거래처가 필요했고, 고정 거래처를 만들기 위해서 충성 고객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어야 됐고, 이 일반 소비자들을 확보를 하려면은 브랜드 인지도, 한마디로 신뢰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신뢰는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 소비자들이 목말라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회사가 종사하는 산업에 소비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목마름은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은 그 목마름을 SNS,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들을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자, 그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우선 모으자라는 의견이었고, 회사의 우선순위는 이와 같습니다. 소비자의 경험을 관리하자. 문의가 오는 소비자들을 바로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바로 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사람이 모아져야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은 저의 목적은 가치를 단계별로 성장시키자, 그리고 회사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갖추자 였습니다. 우리는 서면적으로 구두적으로 동일한 목적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지만은 왜 또 실행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목적이 다른 걸까? 그 이유는 회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회사는 규모 대비 자본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 목적에 대해 합의는 했지만 그것이 현재 현실과 맞지 않다 보니 진실되지 못한 목적, 그러니까 그냥 페이퍼상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와 회사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명확한 목적이 나오기 전에 진실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중요하다, 이 말이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본이 부족하니 목적이 계속해서 구두적으로는 가치를 제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진실된 목적은 돈일 수뿐이 없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 회사는 어쨌든 현재 회사가 처해 있는 현실 위주로 돌아가겠구나. 자본이 부족하니 자본을 계속 채우려고 돈을 목적으로 모든 활동들을 이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업무 또한 다시 도돌이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가 내가 이 일을 끌고 가고 있구나 라고 느꼈을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우는 내가 이 회사 일에 끌려가고 있구나 라고 느꼈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내 업무가 도돌이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내가 또 이 회사 일에 끌려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이걸 듣자마자 좀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싶었습니다. 쉽게 말해 창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하면은 더 잘하겠다 라는 배짱이 점점 커져갔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저는 창업을 할 테니 회사를 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좋게 말해서 이 문제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보고 싶다라는 것이었고, 좋지 않게 말해서는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더 이상 이 회사에 쏟기 아깝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연도 4월 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퇴사를 하기까지 생각 정리를 하면서 저의 시사점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 안에는 2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다. 이것은 문제와 해결이다 라는 것을 정말 많이 피부로 느끼고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추구하는 이 행복한 삶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세 사상의 대표자인 독일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문제를 뜻하고 최소화라는 단어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나오는 해결책들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하는 이유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부딪혔던 문제와 해결, 이것에서 제가 가장 즐거움을 느꼈었던 부분은 이 문제들을 없애고 해결을 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즐거움과 재미를 느꼈었습니다. 즐거움은 곧 행복이고 그 행복이 이 아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행복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에 부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운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의 중요성입니다. 이 목적의 중요성은 제가 퇴사한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목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명확한 목적은 명확한 목표를 가져다 주고, 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에서 나오는 효율적인 성과를 가지고 직원들은 동기부여가 되고,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정적이게 일을 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재미있게 일을 한다. 재미있게 일을 한다는 것은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즐거운 회사 생활,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이 핵심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현재 이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기 전에 진실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목적이 있으면 명확한 목적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가 즐거운 회사 생활, 즐거운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회사를 다녔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퇴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솔직히 퇴사를 하기 전에 사직서 두세 번 쓰고 내지 못하고 제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퇴사를 하기까지 생각을 정리했던 것, 한마디로 문제를 직면했던 것, 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나만의 해결 방안들을 도출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모아뒀다는 것. 퇴사 후 제 통장 잔고는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첫 회사 9개월 동안 제 빚 1,000만 원을 갚는데 모두 썼고, 이것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둔 셈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이 돈이라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행복의 5대 요소, 자유, 즐거움, 성취, 안정, 사랑의 이 자유는 행복의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것 같고, 이 자유 안에는 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전적인 자유가 있어야 내가 가치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이것이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이론을 저만의 방식으로 행동에 옮기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퇴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농담이고, 퇴사를 하기 전 본인의 현재 포지션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퇴사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본인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